이분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거의 팩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3대에 걸쳤지만 이제서야 역사를 바로잡아가고 사죄하고 진실을 알려가기 위한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956억 원이 아직 추정이 안 됐습니다. 네. 예, 그 금액이 과연 가능하냐 여기에 초점이 일단 맞춰질 수 있고 네. 전두환 손자, 할아버지는 학살자다라고 SNS에 올려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버지 전재용은 뭐 사기를 쳤고 전재만 작은 아버님은 뭐 검은 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진 보시는데 사진이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과거 손자들하고 지금 침대에 누워서 이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던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이 전두환 손자가 직접 올리면서 내가 손자가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할아버지는 학살자다. 결국 이제 5.18 때 뭐 강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죠. 전두환 씨가 과거에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잠깐 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직접 책임이. 광주의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명함 드릴게요. 제 이름은 전우원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수치스러운 사람의 손자이자 전재용이라는 악마 같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희의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범죄자일 뿐이다라는 지금 얘기를 손자가 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부의장님. 지금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장남 노재현 씨가 뭐 여러 차례 뭐 사죄하고 5.18 민주화 뮤즈도 찾아뵙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전두환 씨 경우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손자가 나서서 지금 우리 할아버지는 학살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검은 돈으로 사실 세상에 두려울 것 없이 마음껏 저질렀던 그런 범죄 집단 카르텔이 사실은 전두환 집안이죠. 앞서서 노태우 대통령 아들의 어떤 사과 같은 경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전두환 씨 집안에서 어느 누가 그 본인들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전우원이라는 저 손자가 이런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는 거 저는 지금 내용들을 계속 크로스 체킹을 해보는데요. 네. 이분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거의 팩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3대에 걸쳤지만 이제서야 역사를 바로잡아가고 사죄하고 진실을 알려가기 위한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걱정되는 것은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아버지라는 분이 등장을 해서 이제 정신병이 있다, 우울증에 이제 시달린다 이런 얘기를 또 해버렸어요. 그 말을 신빙성이 없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미 그 부분은 또 전우원 씨가 난 이미 약 먹고 있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먼저 했죠.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충분한 정상적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염려되는 것은 이런 올바른 얘기를 하고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정신병이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강제 수용당할까 봐 저는 그런 게 되게 걱정되고요. 이 용기를 냈던 우리로 치면 내부 고발자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 친구의 용기를 지지해줘야 되고 이 친구의 신변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용기를 낸 이 발언 아니었겠느냐라고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기사 좀 같이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두환 손자, 우리 일가는 범죄자다. SNS 언론에 지금 공개를 해서 파문이다. 여기 같이 볼까요? 연희동 금고에 비자금이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이런 얘기에 검찰이 고발을 하며 구체성을 따져서 좀 판단을 해보겠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재용 씨는 내 아들이 그동안 많이 좀 아팠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일가가 할아버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가가 지금 범죄자다라는 이 아들의 얘기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그리고 알츠하이머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골프는 치시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신데 돈이 없다던 저희 가족들은
어디에서 모를 돈이 계속 나와서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전재영 씨는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서류 조작을 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법의 감시망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현재 한국에서 전도사라는 그런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중범죄자이고 제 죄도 밝히고 저도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서 자꾸 이렇게 돈이 있어서 지금껏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뭐 이런 지금 얘기까지 했습니다. 연희동 자택 금고 안에 엄청난 비자금이 있다. 근데 임재화 변호사님, 자택 금고, 자택을 압수수색도 했었고 뭐 그랬었잖아요. 근데 금고가 있었음에도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손자가 네?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SNS에서 글을 올리고 또 인터뷰를 하는지는 아직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제 부친의 뭐 네. 의견도 있고 하긴 하지만 보통 이제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종교적 네.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회개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완성하고 네.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고요. 추징이 문제인데 우리 국민 입장에서 사실 개인적인 뭐 일들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바쁘고 힘든데 다만 국민 입장에서 추징 956억 원이 아직 추징이 안 됐습니다. 네. 예, 그 금액이 과연 가능하냐 이게 초점이 일단 맞춰질 수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공무원 범죄 특별법 수익에 따른 2013년도 개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공무원 해당 범죄자에 대해서만 네. 추징을 하는데 그것을 알고 취득하고 사용한 제3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금고에 있거나 네. 다른 재산이 있다고 밝혀지면 고발이 아니더라도 뭐 적극적인 인지 수사를 통해서 네. 밝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바기도 합니다. 일단 연희동 금고에 뭐 비자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명확하지 않긴 하지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아직 다 못 낸 미납금 한 뭐 950억 원 정도를 뭐 더 계속해서 추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추징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상봉리 지금 이 질문이 신변 보호가 가능한 거냐 지금 이 손자에 대해서 최진영 변호사님 신변 보호 조치가 이런 경우 가능한 겁니까?라는 질문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전두환 씨 손자 네. 이번에 그 글을 올린 분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뉴욕에 있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사법권이 그 미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오히려 지금 그 본인의 어떤 그 글을 보면은 이 그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리자 네. 본인의 집에 변호사 그 경찰들이 10명 정도 들이닥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그분들 다 가고 나는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결국 본인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또 보면은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버지인 전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아들이 하고 그 미국에 너무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들이 그와 같은 그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던 것을 내가 잘 몰랐다. 국민들에게 할 말씀이 없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참 한 가족의 어떻게 보면 비극이기도 하고 또 광주의 비극이기도 합니다만 네.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조금 더 밝혀야 될 필요성은 없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나아가 아마 이런 본질적인 의문이 있을 겁니다. 왜 다른 재산은 다 있는데 이 연희동 자택을 거기에 그대로 살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법무부에서 그 몰수 추징을 할 때 연희동 자택에 대해서도 이제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부인인 이순자 이순자 여사가 이거는 내 돈으로 내가 번 돈으로 산 것이다라고 해서 소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본인 것이 밝혀져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얘기하는 것도
상당 부분 사실 가능성이 높지만 연희동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비밀 금고 같은 것은 본인이 직접 본 것이 아니고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라고 하는 전언이다 보니까 네. 지금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중립적인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이번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전에 그 임재화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공무원 범죄 수익 관련되는 그 몰수 추징 규정이 바뀌어서 제3자한테도 그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네. 설령 지금 사망했다 한다 하더라도 몰수 추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법무부 내지는 검찰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여기 검찰은 고발을 하면 구체성을 따져서 좀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고발을 하면 일단 살펴봐야죠. 들여다보는 건 좀 당연한 건데 임재화 변호사님. 이게 뭐 검사 생활도 하셨으니까 굳이 고발하지 않아도 내사로 그냥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사 개시는 네. 고발 고소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이제 인지 절차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지만 혐의가 어느 정도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손자의 진술의 신빙성 어느 정도 가능하냐라는 부분인데 집안의 관계라든가 또 지금 발언의 취지를 비춰보면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다고 보면 말씀대로 지금 1,000만 원, 2천만 원도 아니고 네. 956억이라는 거액의 미납 추징금이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 좀 적극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전두환 씨가 전체 지금 추징금 금액이 2,205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추징을 한 거, 집행된 거는 1,249억, 남아있는 게 956억입니다. 1,000억 가까이 되는 돈인 거죠. 때문에 지금 이 손자 전우원 씨가 얘기를 한 게 이게 진짜냐 아니냐, 정말 비자금이 있는 거냐 아니냐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좀 여러 번 말씀이 나온 게 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느냐를 지금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다음 기사 같이 좀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두환 손자 돈 없다던 연희동 집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이 사진을 좀 볼까요? 지금 자기 그 SNS에 직접 공개한 이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이거 보면은 이게 지금 집안에 있는 이런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연습을 하는 이 사람이 이순자 여사다, 우리 할머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집안에 골프 연습장이 있다는 얘기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긴 하거든요. 이 대체 누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지 같이 좀 들어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전두환 씨가 상당히 골프 광입니다. 네. 그래서 전두환 씨 연희동 자택 지하에 골프 연습장까지 있을 정도예요. 아니라 이순자 씨도 굉장히 골프를 좋아해요. 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알츠하이머가 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귀가 좀 어둘 수도 있고 그렇죠.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나이대지 않습니까? 아주 동년배보다도 훨씬 더 맑은 정신과 어떤 그 저의 할머님 이순자 씨입니다. 이는 연희동 자택에 구비되어 있는 스크린 골프 시설입니다. 스크린 골프 시설은 돈이 없으면 장만할 수 없지요. 네, 일단 집 안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있는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권지웅 위원님. 말이 뭐 골프 연습장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손자 말을 뭐 전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렇죠. 그 전에도 사실은 그 이만솔 씨의 어떤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연희동 인근에서 그 골프 치는 소리가 좀 나지 않습니까? 뭔가 타격하는 소리이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들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영상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한번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꼭 저 스크린 골프 자체가 핵심이라기보다 네. 추징금이 뭐 1,000억 가까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97년인가 그때 자기는 이제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네. 말한 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살아가는 삶을 보면 29만 원으로 전혀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 혹은 아니면 분노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쨌건 문제가 제기된 만큼 특히나 이제 손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제기한 만큼 이것은 네. 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 뭐 골프 좋아하고 안에 스크린 골프 있었다는 얘기는 뭐 익히 나왔었던 얘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최진경 변호사님,
근데 이제 문제는 손자 아래 이 신빙성이 일단 요 사안을 보면 맞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인도 밝힌 게 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뭐 정신과 입퇴원도 했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럼 이거는 또 이렇게 신빙성을 좀 흔드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동영상이 있고 사진이 있는 것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특히 지금 그 그림에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내부에서 스크린 골프를 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나아가서 어릴 적 사진 이런 것들은 위조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상당 부분 사실관계는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관련되는 본인의 평가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를 악마라고 한다든가 살인마라든가 이런 얘기를 보면은 과연 같은 어떤 가족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저와 같은 말을 하는 정신적인 상태가 정말 온전한 상태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아가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은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듯이 처벌받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네. 마약까지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에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인지는 지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적 증거를 지금 상당 부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진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만 이 모든 것이 벌써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고인에 대한 비난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네. 그 당시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이 몰수 추징된 추징 보존해야 될 금액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치부했는 내역을 국고로 환수하는 조치 네. 그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이지 그 가족 내에 있는 어떤 그 아픈 어떤 가족사를 굳이 들추어서 어떤 걸 우리가 가십거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시각입니다. 네. 일단 국고 추징금을 다 완납을 할 수 있는 게 다 추징을 할 수 있는 게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